제가 40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장학사가 돼서 또 교육청에서 일도 해보기도 하고 교감이 돼가지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교장이 돼서 학생들을 학교를 통과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IQ는 아주 굉장히 높아서 공부는 잘하는데 EQ가 부족해. 감성지수가, 지능은 높은데 감성지수가 약하면 이건 정말 엉망인 사람이 되더라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40년 8개월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느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런 걸 느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IQ는 높은데 EQ가 모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엄청난 피해를 줘요. 주변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도 안 좋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반면에 비록 IQ는 떨어져요. 그런데 EQ는 높아. 아주 사람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바보스럽게 보이면서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IQ도 좋고 EQ까지 좋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EQ에 대한 교육이 참 부실합니다. 이거 교육시키기도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참 EQ가 높고 아름다운 분을 만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5, 6학년 담임선생님이 이 학년을 같은 분이 이준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노래를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정말 감동적으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쁜 산속 옹달샘 누가 하면서 직접 풍금을 치면서 계속 우리에게 노래를 하게 하고 앞에 나와서 노래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본인이 작곡도 하고 그러신 분이었고, 제가 뭔가 시를 하나 썼는데 이거 시가 잘 썼으니까 강원일보에다가 투고해봐라. 물론 뭐 보냈는데 그 기고는 그 게재는 안 됐지만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아주 감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역량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중학교 여선생님이 한 분이 처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재미있는 소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좀 지겨워하고 하시면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히스그리프가 주인공인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내용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를 많이 들으면서 진짜 교과 수업보다는 그렇게 잔소리처럼 얘기했던 그 내용이 훨씬 더 저를 더 많이 진보시키고 또 사회에서 나와도 다른 사람과 원하는 관계를 갖게 만들고 아주 좋은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애도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고2 때인가 어디나 아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 하더니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이제 자극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EQ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 IQ는 인생의 성공을 겨우 20% 정도만 관여를 한답니다. 그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IQ가 지능지수죠, 말하자면. 우리가 성취하는 나머지 80%는 감성지수, 즉 EQ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이나 관리직은 대부분 EQ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EQ가 좋은 사람은 아래 사람도 잘 다스리잖아요. 아주 기분 상하지 않게 너무나 부드럽고 이렇게 감성 리더십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행복한 결혼도 EQ하고 상관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도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도 또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것도 모두가 이 EQ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IQ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죠? IQ가 얼마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좀 그렇게 항상 폭이 크지 못한데, 반면에 EQ는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80%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EQ를 키워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성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새 많이 느끼죠. 학생들 인성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또 법을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그냥 꿋꿋하게 나가는 거, 아마 우리 같으면 EQ가 발달된 사람 같으면 자진해서 아마 내려올 거예요.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IQ가 좋은 사람들은 교과 문제를 풀거나 이런 법을 해석하거나 이런 능력은 굉장히 능숙해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어설퍼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도 전혀 뻔뻔하게 철면비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원만치 않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툼이 심하다고, 아주 다른 사람과 다툼이 심해요. 다른 사람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강제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EQ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쾌활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걱정이나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Q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아주 동정적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참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박이 난다는 뜻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루는 며느리가 아주 부잣집에 시집가 가지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요 박이 말이야. 이 뒷박이 이렇게 생겼지만 똑같이 보이지만 이건 다른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작은 것으로 주고 받을 때는 큰 박으로, 대박으로 받는 것이다. 큰 박으로 받는 거야. 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쌀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 며느리가 아주 EQ가 높은 여자였어요. 반대로 한 것입니다. 반대로. 줄 때는 많이 주고 받을 때는 조금을 받았어. 그런다고 그게 손해가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줄 때는 많이 주고 받을 때는 적게 받는다는 거, 그걸 사람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로. 그게 대박이 났다는 말에 어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EQ가 풍부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미래에는 이 손오공이 썼던 스카우터 같은 이 구글 글라스 같은 안경 속에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나쁜지 안 좋은지, 영역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말로만 떠든 사람, 실력이 없으면서 그냥 화려한 옷 입고 교주 노릇하던 사람들 한꺼번에 우수수 다 떨어질 것입니다. 또 IQ만 높고 EQ가 높은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취직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EQ를 많이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